네, 이번에는 사행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행이라면은 사, 시, 스, 세, 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한다 해서 사행, 사시세서, 뭐 타행, 타치세또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헷갈리는 것들은 함께 봐야 돼요.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사행의 아래에 있는 타행의 2단인 치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말 그대로 데칼코마니 같아요. 자, 먼저 사부터 해볼게요. 사. 자, 위에 먼저 그어주고 내려줍니다. 물론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적혀 있는 데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냥 이왕이면 그냥 붙여 쓰는 게 제일 알아보긴 편하더라고요. 사입니다. 물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쓰면은 약간 모양이 그림 같죠? 좀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옆으로 살짝 뉘어서 쓰시는 게 많고, 치라는 것도 자 옆으로 하고 밑으로 이렇게 뭐 숫자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좋습니다. 숫자 5라고 써도 읽을 때만 치라고 읽으시면 돼요. 5라고 읽지 않고. 어쨌든 이게 치예요. 그런데 이걸 왜 같이 보느냐, 암기할 때 같이 하는 게 편해서. 일본은 이제 특용작물 해가지고 과일 같은 게 싼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딸기, 멜론 뭐 이런 애들은 정말 뭐 내가 공들여서 만들었다, 뭐 크기나 당도도 높다, 이럴 땐 경매에 올려버립니다. 경매에 올리면은 이제 뭐 그 해 가장 비싸게 팔린 과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이나 뭐 이럴 때 예능 이런 프로에서 순위별 얼마니 무슨 과일이 얼마니 이게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멜론이 있었는데 한 개, 두 개가 한 쌍이에요. 이 쌍으로 제일 비싸게 팔린 게 2,7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급여를 모아서 두 통은 다 못 사고 한 통을 샀어요. 한 1,400만 원 정도 됐겠죠? 샀어요. 집에 와서 자 이제 먹자 해서 하면은 저는 뭐라 하죠? 미쳤냐고 하겠죠. 또는 뭐 미쳤냐 이런 거 험한 말이다 생각하면 너 여기 사치불이냐 이러겠죠? 사치불이냐 하겠죠? 물론 사치 이렇게 뜬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치 이건 아니에요. 말장난 친 거예요. 자, 멜론을 그려볼게요. 자, 멜론 이렇게 있으면 잘라야 되잖아요. 반뚝 잘랐어. 그럼 중력에 의해서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자, 잘린 부분만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죠? 비싼 멜론, 사치스러운 멜론. 사치스럽네 해서 멜론 생각해서 사치 함께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의 2단인 시와 사행의 5단인 스는 같이 봐야 돼요. 왜죠? 자, 시와 스를 역순으로 해볼까요? 역순으로 하는 순간 우리가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는 녀석이 나와요. 일단은 적어드린 얘를 먼저 해놓긴 하지만, 자, 시와 수 거꾸로 하면 뭐죠? 스시예요, 스시. 자, 여기 옆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영어 표기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 나중에 궁금한 거 생기실 때 핸드폰에 이제 일본어 자판을 까신 다음에 이렇게 SU 치면은 스가 뜹니다. 그거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히라가나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일본어 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시, 스 거꾸로 해서 스시라고 하자. 근데 여기는 S니까 수 아니에요? 수, 월화, 수, 뭐 근데 수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어 표기를 한 거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맞지만은 특히나 이제 서양 뭐 영어권 사용자라든지, 그러니까 그 외 외국 사람들, 동양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영어로 표기된 거 보고 공부하기 편하니까 적어놨어요. 근데 근데 우리 왜 수시라고 하나 스시라고 하죠? 우리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학습자들인 거예요. 나는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어느 정도 난 일본어 받아들이고 본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수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스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이 뭐 일본어 좀 공부해가지고 나 일본 여행 가서 뭐 초밥 먹을래 하면은 뭐라는지 아세요? 수시 이래요. 수시.
우리 애들은 저 왜 이러죠? 우리는 이미 자연스러운 발음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발음할 땐 수보다는 스로 해야 돼요. 자, 또 암기를 해볼까요? 자, 시부터 할게요. 사행의 2단 시. 자, 시자가 들어가는 뭐 취미생활. 낚시. 낚시는 뭐가 필요하죠? 낚싯대. 그럼 낚싯대 뭐가 달려있어요? 줄 밑에 보이죠? 바늘. 낚시 바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낚시 바늘 같죠? 자, 시입니다. 스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가 내려와요. 이거를 짧게 이렇게 하면은 헷갈립니다. 이따가 배울 다른 단어와 헷갈리고요. 다른 문자와 헷갈려요. 그래서 요 밑에를 쭉 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동글뱅이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정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쭉 스프링 이렇게. 그래서 스프링 할 때 쓰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스시라는 단어로 외울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의 애단 뭐죠? 새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새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카처럼 뭔가 한자 닮았죠? 네, 맞습니다. 세상 세자 초서체이기 때문에 얘가 모티브가 돼서 새가 나왔어요. 자, 여기도 삐침이 들어있네요. 삐침 중요한가요? 중요치 않아요. 폰트의 차이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쓸 때 이렇게만 씁니다. 이렇게 해도 다 새라고 알아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본인만의 서체를 찾아보세요. 너무 교과서적으로 따라만 적지 마시고 여러 번 쓰다 보면 본인 편한 대로 나와요. 영어도 보시면 필기체 있잖아요. 맞아요. 필기체처럼 이해하시면 되세요. 쓰다 보면은 딱 본인만의 글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새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행의 5단인 소를 해볼게요. 네. 사행의 5단 소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생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저 근자 쓰고 외웠어요. 좋아요. 근이라고 쓰고 소라고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볼까요? 한글로 소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붓글씨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궁서체로 얘를 쓰면은 이런 모양새로 쓰죠. 약간 이게 소란 말이에요. 이 궁서체 소에서 연상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 약간 꺾어준 데가 얘 위에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꺾어줬어. 내려가야죠. 시옷 만들려면은 내려주고 시옷 완성해야죠. 5랑 붙여야 돼요.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저처럼 약간 필기체로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부분을 살짝 위에 올려준다. 뭔가 바로 위에서 뭔가 연결해서 쓰는 느낌으로. 이것도 소입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요 소를 공부할 것이고, 이게 숙달되셨다거나 아니면은 난 이게 좀 불편해서 다른 방향을 빨리 써본다 보면은 분명히 요런 글자체도 나올 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자, 소.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얘를 많이 써요. 우리 수업 중에서는 얘를 보면은 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